김영철이 시청자 여러분 방남할 때요. 통일대교로 못 건너오고 저기 돌아가지고 전진교로 왔잖아요. 근데 이 전진교로 김영철을 보내는 과정에서 약간 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노은지 기자 국방부 패싱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김학용 자유한국당 소속의 김학용 국회 국방위원장이 국방부 관계자에게 구두로 보고받은 내용이라고 하면서 공개한 내용인데 네. 김영철이 군사용 다리 전진교죠. 저희가 여러 번 설명해드렸던 군사용 다리를 통과하는 게 국방부가 빠진 채 결정이 됐다 이런 공개를 한 겁니다. 사실은 민통선 지역에 들어가는 것만 협의가 된 거고 전진교 우회 결정이 내려진 게요. 김영철 일행이 내려오던 날 당일에 오전 9시 30분이었다고 하는데 통일부 장관에게 보고된 게 오전 10시여서 국방부 패싱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당의 관계부처와 다 협의했다고 했던 정부 발표가 좀 거짓 설명 아니었냐 이런 식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통일부 대변인 목소리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대교를 통한 통행이 어려운 점을 고려를 해서 관계부처 협의하에 그 당일 오전 이동로를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관계부처 협의로 결정을 했다. 국방부는 관계부처가 아니라 아예 주무부처입니다. 근데 국방부가 소외된 채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 논란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픽 화면을 보면서 좀 더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도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강병규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금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김영철 일행이 이제 건너온 우회로인데요. 7, 8km 우회를 했지만 지금 저 빨간 선을 따라서 포병부대라든지 여러 군사시설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비게이션에 안 나오는 그런 길도 나오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군사 지역, 그러니까 비밀을 지켜야 되는 보안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 국방부가 관계 부처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이 의사결정이 된 구조를 보면 국방부가 빠져 있다는 사실을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5일, 그러니까 김영철 일행이 오는 당일날 고위 당국자 협의회에서 이 우회로를 건너갈 것을 정했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는 보시는 것처럼 국방부는 없었고요. 통일부라든지 국정원이라든지 이제 관계 경찰들이 참석을 해서 이 우회로를 정하고 일방적으로 국방부에게 통보했다라고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국방부 관계자들이 그럼 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왜 국방부는 부르지 않고 회의 진행을 했는지 통일부 관계자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네, 보시는 것처럼 보안상의 이유라고 짤막하게 답을 돌았다고 하는데요. 근데 저는요, 글쎄요,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 그래픽 화면을 보면, 부원장님, 왜 국방부는 부르지 않고 회의 진행해서 결정했습니까? 통일부 관계자가 말하기를 보안상의 이유라는데, 국방부가 소외된 채 결정을 하는데, 국방부한테 보안상의 이유를 들어서 우리 국방부랑 상의 안 했다. 이 얘기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예. 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주무부처라고 하면 국방부, 주무부처죠. 그리고 통제를 하고 있는 그런 구역이니까 네. 국정원, 통일부는 회담을 하니까 들어가고 치안 문제를 하니까 경찰청이 들어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국방부가 거기서 빠졌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가 힘들고 예. 여기가 지금 일반인들이 다닌다고 일반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저 소리가 나오자마자 저도 구글이나 네이버나 지도를 통해서 봤는데 전진교라는 다리가 나오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저 지나온 구역에 이제 강명국 기자 설명을 한 것처럼 많은 부대들이 있는 지역인데 군사 지역이에요, 예. 그 지역은요. 그래서 막아놓고 하니까 불가피한 사정이 네, 있어서 네. 치더라도 국방부가 그 협의체에서 빠졌다. 이거 네.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예, 군사 지역을 김영철이 지나왔는데 국방부는 그 논의 과정에서 소외됐다. 글쎄요. 자, 오늘 국회에서는요, 국방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국방위원회 상임위원회에는 송영부 국방부 장관도 오늘 출석을 했는데요. 단연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됐습니다. 그 영상 만나보시고 오시겠습니다. 이 전진교가 있는 지역은 작전지대 맞죠? 민통선 지역 작전지대. 결과적으로 우리 작전지대를 적의 수계에게 노출시킨, 그렇죠? 그 작전 지역은 대한민국 전체로도 볼 수 있고요. 그런 지역을 적군의 수계가 버젓이 지금 우리 군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방문을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백주대낮에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진교로 우회하는 입경 통로를 결정할 때 국방부가 찬성했습니까? 다 확인을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허가한 겁니까? 그건 제가 허가 사항이 아닙니다. 그걸 허가할
의견을 개진할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의 임무는 뭐 꼭 그렇게 정인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연하게 좀 하세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정진석 한국당 의원이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노은지 기자.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여러 번 이제 김영철의 방남을 저지하기 위해서 현장에 많이 나갔었는데요. 사실 두 번이나 좀 허탕을 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제목을 붙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뛰는 한국당 위에 나는 국정원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3일 이제 김영철 일행이 방남하기 하루 전날에 통일대교로 넘어올 것이었기 때문에 경의선 육로잖아요. 그래서 통일대교 밤샘 점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당이 저렇게 막아서고 있으니까 전진교로 우회를 한 거고요. 그리고 돌아갈 때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통일대교와 전진교 두 곳에 나눠서 좀 길을 막아보자라고 했는데 통일대교에서 역주행을 해서 돌아가는 이런 장면이 연출이 되면서 결국 한국당이 이제 뭔가 좀 막아보려고 했지만 번번이 좀 실패한 이런 장면이 연출이 됐었죠. 알겠습니다. 자, 급기야 자유한국당이 지금 김영철 방남과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급기야 오늘 이런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듣고 오시죠. 김영철을 천안함 핵심의 주범으로 법정에 세울 수 없다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라도 법정에 불러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온갖 논란을 무릅쓰고 김영철을 데려왔으면 아무 말 대잔치라도 한마디는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급기야 이제 어제죠? 김영철이 이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갈 때 통일대교에 한국당 의원들이 있으니까 이게 역주행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역주행했다고 지금 도로교통법 위반 아니냐 이런 목소리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권영님? 그러니까 올 때는 예. 아마 자유한국당에서 군사작전 지역 다리를 건너오리라는 것은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갈 때는 저렇게 한쪽만 막으면 다른 쪽으로 가리라고 생각을 지금 못했어요. 저렇게 역주행하고 있는 그렇죠. 모습이 그러니까 있죠. 예. 저거는 자유한국당에서 약간 좀 미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그거는 좀 말이 좀 넘어가는 것 같고 예,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갈 때까지 막으면 그럼 붙잡아서 우리가 뭘 할 건데 가서 조사를 할 겁니까? 김영철을 데려다가 그거는 조금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예, 예. 아마 갈 때는 약간 테러를 열어준 느낌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대남 정책을 총괄하는 통일전선부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김영철 시청자 여러분들은 김영철 영상 보시면서 인상이 좀 어떻다고 생각하셨어요? 김영철에 대해서. 뒷얘기가 전해졌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 하면은 저희도 소개해드렸지만 2014년 남북 군사회담에도 참석을 한 적이 있었고 우리나라와 관련된 회담에 여러 차례 참석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같이 마주 앉았던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가 한 말이 있었는데 네. 한 IQ는 150 정도면 될 것 오, 같아요. 아이크가 150이나. 예, 실제 측정하는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만큼 능수능란한 뜻이겠죠. 예. 특히 아까 노은지 기자도 잠깐 설명했지만 종이 한 장 들고 회담에 참석할 만큼 상당히 머리가 좋은 것 같다라고 할 만큼 이제 평가를 좀 듣고 있는데요. 예. 근데 김영철이 회담 때, 그러니까 회담은 아니고 2008년에 이제 개성공단에 가서 우리 측 기업가들에게 얘기를 했던 부분도 상당히 다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이산이라는 드라마 있잖아요. 오. 사극이었는데 당시에 이제 이서진, 그러니까 이산 역할을 맡은, 임금 역할을 맡은 이 대사를 읊으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예. 무릇 임금이 배라면 백성은 물이다라는 대사를 인용을 한 건데 이 뜻이 민심이 흔들리면 배는 뒤집힌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명박 정부가 개성공단 인원을 축소를 결정을 했던 거거든요. 그만큼 이 이명박 정부의 그런 결정이 좀 잘못됐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 위해서 예. 이런 인용을 했다. 이런 내용도 회자가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부원장님 김영철이 정부 고위 당국자가 그 사람 머리 상당히 좋습니다. 아이큐 한 150 정도 될 거예요. 실제로 저렇게 똘똘합니까? 저 사람이 와서 이제 민심 예. 배 소리 하고 했는데 아마 김정은한테 해야 될 소리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민심이 흔들리면 이제 그 나라가 뒤집힌다는 소리 그런 건데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까지 만났던 사람들은 정말 임기응변적이고 총기가 있고 똑똑하고 논리에 박다. 예.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김일성이도 칭찬한 거 아니겠습니까? 남한 투쟁을 너무 잘하니까 저 사람을 내가 이름까지 지어주겠다 할 정도로 저렇게 인기 있는 사람이었는데 예. 근데 최근에 와서는 나이도 이제 73살이나 먹고 그러다니까 총기가 이전보다 못하다는 평가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제 김영철이 2박 3일 동안 방남을 했는데 숙소가 광장동에 있는 워커힐 호텔이었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그런데 이 워커힐 호텔과 관련해서도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그 묵었던 그 숙소의 그런 값 때문에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김영철이 묵은 그 관련 호텔 관계자에 따르면요. 네. 첫째 날은 이제 에스톤하우스라고 초호화 백원에서 지냈고, 네. 둘째 날은 17층 스위트룸, 그 최고층 스위트룸에서 지냈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요. 네. 근데 이제 어떤 숙소인지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 이렇게 되는군요. 예, 예. 에스톤하우스 첫날 보냈다는 그 에스톤하우스는 하루 지내는데 1,800만 원이 드는데 경력 15년에서 20년 이상 되는 상당히 베테랑 그런 집사가 따라 붙어서 특별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지낸 17층 스위트룸은 뭐 110만 원, 그리고 많게는 700만 원인데 아무래도 700만 원짜리에서 지낸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 네. 역시 관련 그 전담 집사가 좀 붙어서 같이 특별 관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상당히 초호화 숙소이기 때문에 이런 과잉 대접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정확한 제가 액수는 말씀드릴 수 없으나 김영철 박람 워커힐 호텔이 2박 3일 동안 아마 숙박비로만 수억 원 정도가 지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17층에 방 하나만 빌리는 게 아니라 전층을 다 빌리고 이제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근데 지금 이 숙소 얘기 나왔으니까 이 워커힐 호텔의 17층 있잖아요. 좀 전에 그 강병규 기자가 설명한 거기가 과거에 유명 인사가 한번 왔다 간 적이 있다는데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네, 1999년에 그 유명 팝 가수죠. 마이클 잭슨이 내한 공연을 그래요? 위해서 방한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예. 묵었던 숙소가 바로 김영철 오. 일행이 사용했다는 워커힐 17층입니다. 그 당시에도요, 사실 좀 엄청난 경호 인력이 이제 붙어서 마이클 잭슨을 경호를 했었는데 네. 전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다고 해요. 17층으로만 가는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이걸 타고 곧바로 스위트룸으로 향했다고 하고요. 네. 경호 인력 또한 70명 정도가 이제 다 같이 이동을 하는 그런 장관이 연출이 됐는데 뭐 거의 마이클 잭슨급 경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 김영철 지금 뭐 이 숙박 문제 이제 워커힐 호텔과 관련해서 SK 최태원 회장이 좀 도마에 오른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워커힐 호텔을 관리하고 소유한 게 바로 SK 그룹이기 때문에. 아, 워커힐 호텔이 SK 그룹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최태원 SK 회장이 뭐 옛날 그 정권 아랍에미리트 특사 파견했을 때 임종석 비서실장과 뭐 따로 만났다, 모처에서 만났다는 얘기도 나왔고 그만큼 이런 현 정권과 너무 협조적인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한국당의 비판인 겁니다. 예.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문재인 정권 일이라면 사족을 못 쓰고 협조한다더라. 어허. 그런데 이제 김영철 호텔 비용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밝혀야 한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그런 협조를 얻기 위해서 최태원 회장이 지나치게 지금 베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한 건데요. 예. 그래서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당 이 한국당 의원들이 관련 자료를 좀 제출하라고 관련 부처에게 요청을 했지만 아직까지 자료를 주고 있지 않다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돌이켜보면 시청자 여러분, 김영남 왔었죠. 김영남하고 같이 온 인물,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김영철까지. 뭐 사실 이제 김트리오다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요. 김영남, 김여정, 김영철. 이렇게 이 세 명을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의 시차를 두고 보낸 거잖아요. 북한 김정은이. 그 깊은 뜻이 있다면서요, 부원장님? 곧 말씀에 대답을 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거는 예. 이제 호화 대접 논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잘 먹이고 잘 보여주고 하는 데는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을 변화시키고 비핵화를 하는데 그만한 돈을 못 쓰겠습니까? 다만 와 있는 2박 3일 동안에 우리나라의 외교안보수장, 그러니까 뭐 안보실장,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서 만난 거는 분명히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2박 동안에 앉아있으면서 우리나라의 외교안보 수장들 다 만난 거 아닙니까? 네, 네. 외국의 특사 같은 거를 가보신 적이 없으시죠? 나가면요, 예. 이틀 동안에 저렇게 많은 고위급 간부들을 만나기가 힘듭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거기에 문제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 거기에서 만약에 내용이 잘 제대로 진행돼서 비핵화 소리가 나왔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 삼지 않고 그것도 잘 넘어갈 수 있는데 만약 그런 얘기가 없다면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본질적인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예. 올해 이제 김여정이 왔고 예. 김영남이 왔고 김영철이 왔는데 저는 뭐 제가 알고 듣고 하는 소식으로 인하면 예. 북한에서 지금 군대에서도 배급을 제대로 못 주고 국가보위성에서도 월급을 제대로 못 주고 예. 쌀도 배급도 못 줘서 탈북자들한테 지금 이용을 해서 쌀을 보내라고 해서 탈북자들이 북한전보위성에 쌀을 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 돈이 제대로 돌고 있질 않다. 그러니까 북한이 처하고 있는 상황이 녹록치 않으니까 네.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 여동생까지 보내고 국가수반 보내고 대남 예. 총책을 보내고 이런 것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김정은이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돈줄이 마르다 보니까 다급해졌다. 네. 약간 그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김영철 2박 3일 동안 방남했을 때요. 지금 알려지기로는 천안함 이 세 글자가 안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김영철은 누구죠? 천안함 폭침의 지금 주범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근데 천안함 얘기가 안 나왔다. 이 부분도 좀 생각해 볼 대목인데 이런 와중에 천안함 음모론이 또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은지 기자가 이 천안함 음모론, 그 실체가 뭔지 좀 큰 화면을 통해서 설명해 볼까요? 네. 사실은 김영철이 이제 왔다 갔을 뿐인데 우리 안에 남남 갈등만 좀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시 퍼지는 천안함 괴담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어제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천안함 폭침이 아니라 침몰사고라고 지칭을 하고요.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재조사를 좀 해야 된다. 이런 글에 지금 5만 명 가까이가 서명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수 진영 쪽에서는요. 계속 이렇게 천안함 폭침 관련된 것들을 정치 이슈화를 하면서 뭔가 다시 정치 쟁점화가 되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은 천안함 괴담과 관련된 댓글을 조금 더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런 글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명박 정부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믿을 수가 없다. 북한의 소행으로 결과가 발표는 됐지만 북한 소행 아니라는 증거까지 나왔다. 그리고 천안함 장병들은 단지 경계를 실패했던 폐잔병일 뿐이다. 이런 댓글들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여기에 맞불을 놓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소리들을 내고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건 이명박 전 대통령인데 지난 26일에 이렇게 천안함 기념관을 찾았던 모습입니다. 천안함 폭집을 국빈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부끄럽다. 이런 글까지 올렸었고요. 그리고 한국당 의원들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장외투쟁에 직접 나서기도 했었죠. 저희가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이제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당 차원의 동영상까지 만들어서 천안함 폭침 관련 사건을 좀 정치 쟁점화하는 분위기인데요. 그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함께 만나보시죠. 제 아들이 왜 죽었습니까? 이북놈들이 죽였어요. 네, 정치권에서 저렇게 천안함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는 사이에 유가족들의 마음은 상당히 좀 계속 찢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모습은 청와대 항의 방문에 나섰던 그 가족들의 모습입니다. 8년 만에 기자회견에 나섰다고 하는데 그 당시의 목소리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뚝뚝 나오라 그래.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서 내 새끼들이 이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알아? 저 어린 것들 가슴에 못을 박아. 어른들은 어른이라고 해. 이 어린 것들은 어떻게 할 건데? 네, 천안함 직원이 이제 약간 국빈 대접을 받으면서 한국으로 왔는데 아무런 천안함과 관련된 얘기를 듣지 못했던 이런 정부에 대한 분노가 폭발한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뭐 진영을 떠나서 잊어서는 안 될 그날이 바로 2010년 3월 26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시 한 편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당시에 많이 회자가 됐었고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바로 이 시입니다. 772함, 천안함을 뜻하는데요. 천안함 수병들은 귀환하라. 오로지 살아서 귀환하라. 이것이 그대들에게 대한민국이 부여한 마지막 명령이다. 이게 일반인, 그러니까 동아대 의대 교수 김덕주 씨가 쓴 시인데 당시에도 여러 번 회자가 되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여야의 쟁점화가 될 게 아니라 잊어서는 안 되는 그날로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라도 법정에 불러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온갖 논란을 무릅쓰고 김영철을 데려왔으면 아무 말 대잔치라도 한마디는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급기야 이제 그 어제죠? 김영철이 이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갈 때 통일대교에 한국당 의원들이 있으니까 이게 역주행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역주행했다고 지금 도로교통법 위반 아니냐 이런 목소리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권영님? 그러니까 올 때는 예. 아마 자유한국당에서 군사작전 지역 다리를 건너오리라는 것은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갈 때는 저렇게 한쪽만 막으면 다른 쪽으로 가리라고 생각을 지금 못했어요. 저렇게 역주행하고 있는 그렇죠. 모습이죠. 그러니까 예. 저거는 자유한국당에서 약간 좀 미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그거는 좀 말이 좀 넘어가는 것 같고 예,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갈 때까지 막으면 그럼 붙잡아서 우리가 뭘 할 건데 가서 조사를 할 겁니까? 김영철을 데려다가 그거는 조금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예, 예. 막 갈 때는 약간 테러를 열어준 느낌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대남 정책을 총괄하는 통일전선부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김영철 시청자 여러분들은 김영철 영상 보시면서 인상이 좀 어떻다고 생각하셨어요? 김영철에 대해서 뒷얘기가 전해졌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 하면은 저희도 소개해드렸지만 2014년 남북 군사 회담에도 참석을 한 적이 있었고 우리나라와 관련된 회담에 여러 차례 참석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같이 마주 앉았던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가 한 말이 있었는데 네. 한 IQ는 150 정도면 될 것 오, 같아요. 아이크가 150이나. 예, 실제 측정하는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만큼 능수능란한 뜻이겠죠. 예. 특히 아까 노은지 기자도 잠깐 설명했지만 그 종이 한 장 들고 회담에 참석할 만큼 상당히 머리가 좋은 것 같다라고 할 만큼 이제 평가를 좀 듣고 있는데요. 예. 근데 김영철이 회담 때, 그러니까 회담은 아니고 2008년에 이제 개성공단에 가서 우리 측 그 기업가들에게 얘기를 했던 부분도 상당히 다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이산이라는 드라마 있잖아요. 오. 사극이었는데 당시에 이제 이서진, 그러니까 이산 역할을 맡은, 임금 역할을 맡은 이 대사를 읊으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예. 무릇 임금이 배라면 백성은 물이다라는 대사를 인용을 한 건데 이 뜻이 민심이 흔들리면 배는 뒤집힌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명박 정부가 개성공단 인원을 축소를 결정을 했던 거거든요. 그만큼 이 이명박 정부의 그런 결정이 좀 잘못됐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 위해서 예. 이런 인용을 했다 이런 내용도 회자가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부원장이 김영철이 정부 고위 당국자가 그 사람 머리 상당히 좋습니다. 아이큐 한 150 정도 될 거예요. 실제로 저렇게 똘똘합니까? 저 사람이 와서 이제 민심 예. 배 소리 하고 했는데 아마 김정은한테 해야 될 소리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민심이 흔들리면 이제 그 나라가 뒤집힌다는 소리 그런 건데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까지 만났던 사람들은 정말 임기응변적이고 김영철이 시청자 여러분 방남할 때요. 통일대교로 못 건너오고 저기 돌아가지고 전진교로 왔잖아요. 근데 이 전진교로 김영철을 보내는 과정에서 약간 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노은지 기자 국방부 패싱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김학용 자유한국당 소속의 김학용 국회 국방위원장이 국방부 관계자에게 구두로 보고받은 내용이라고 하면서 공개한 내용인데 네. 김영철이 군사용 다리 전진교죠. 저희가 여러 번 설명해드렸던 군사용 다리를 통과하는 게 국방부가 빠진 채 결정이 됐다 이런 공개를 한 겁니다. 사실은 민통선 지역에 들어가는 것만 협의가 된 거고 전진교 우회 결정이 내려진 게요. 그 김영철 일행이 내려오던 날 당일에 오전 9시 30분이었다고 하는데 통일부 장관에게 보고된 게 오전 10시여서 국방부 패싱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당의 관계부처와 다 협의했다고 했던 정부 발표가 좀 거짓 설명 아니었냐 이런 식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통일부 대변인 목소리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대교를 통한 통행이 어려운 점을 고려를 해서 관계부처 협의하에 그 당일 오전 이동로를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관계부처 협의로 결정을 했다. 국방부는 관계부처가 아니라 아예 주무부처입니다. 근데 국방부가 소외된 채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 논란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픽 화면을 보면서 좀 더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도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강병규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금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김영철 일행이 이제 건너온 우회로인데요. 7, 8km 우회를 했지만 지금 저 빨간 선을 따라서 포병부대라든지 여러 군사시설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비게이션에 안 나오는 그런 길도 나오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군사 지역, 그러니까 비밀을 지켜야 되는 보안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 국방부가 관계 부처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이 의사결정이 된 구조를 보면 국방부가 빠져 있다는 사실을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5일, 그러니까 김영철 일행이 오는 당일날 고위 당국자 협의회에서 이 우회로를 건너갈 것을 정했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는 보시는 것처럼 국방부는 없었고요. 통일부라든지 국정원이라든지 이제 관계 경찰들이 참석을 해서 이 우회로를 정하고 일방적으로 국방부에게 통보했다라고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국방부 관계자들이 그럼 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왜 국방부는 부르지 않고 회의 진행을 했는지 통일부 관계자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네, 보시는 것처럼 보안상의 이유라고 짤막하게 답을 돌았다고 하는데요. 근데 저는요, 글쎄요,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 그래픽 화면을 보면
부원장님, 왜 국방부는 부르지 않고 회의 진행해서 결정했습니까? 통일부 관계자가 말하기를 보안상의 이유라는데 국방부가 소외된 채 결정을 하는데 국방부한테 보안상의 이유를 들어서 우리 국방부랑 상의 안 했다. 이 얘기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예. 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사실 주무부처라 그러면 국방부, 주무부처죠. 그리고 통제를 하고 있는 그런 구역이니까 네. 국정원, 통일부는 회담을 하니까 들어가고 치안 문제를 하니까 경찰청이 들어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국방부가 거기서 빠졌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가 힘들고 예. 여기가 지금 일반인들이 다닌다고 일반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저 소리가 나오자마자 저도 뭐 구글이나 네이버나 지도를 통해서 봤는데 전진교라는 다리가 나오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저 지나온 구역에 이제 강명국 기자 설명을 한 것처럼 많은 부대들이 있는 지역인데 군사 지역이에요. 예. 그 지역은요. 그래서 뭐 막아놓고 하니까 뭐 불가피한 사정이 네, 있다서 네. 치더라도 국방부가 그 협의체에서 빠졌다 이거 네.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예. 군사 지역을 김영철이 지나왔는데 국방부는 그 논의 과정에서 소외됐다. 글쎄요. 자, 오늘 국회에서는요, 국방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국방위원회 상임위원회에는 그 송영부 국방부 장관도 오늘 출석을 했는데요. 단연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됐습니다. 그 영상 만나보시고 오시겠습니다. 이 전진교가 있는 지역은 작전지대 맞죠? 민통선 지역 작전지대 결과적으로 우리 작전지대를 적의 수배에게 노출시킨, 그렇죠? 그 작전 지역은 대한민국 전체로도 볼 수 있고요. 그런 지역을 적군의 수괴가 버젓이 지금 우리 군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방문을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백주대낮에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진교로 우회하는 입경 통로를 결정할 때 국방부가 찬성했습니까? 다 확인을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허가한 겁니까? 그건 제가 허가 사항이 아닙니다. 그걸 허가할 의견을 개진할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의 임무는 뭐 꼭 그렇게 정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연하게 좀 하세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정진석 한국당 의원이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노은지 기자.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여러 번 이제 김영철의 방남을 저지하기 위해서 현장에 많이 나갔었는데요. 사실 두 번이나 좀 허탕을 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제목을 붙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뛰는 한국당 위에 나는 국정원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3일 이제 김영철 일행이 방남하기 하루 전날에 통일대교로 넘어올 것이었기 때문에 경의선 육로잖아요. 그래서 통일대교 밤샘 점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당이 저렇게 막아서고 있으니까 전진교로 우회를 한 거고요. 그리고 돌아갈 때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통일대교와 전진교 두 곳에 나눠서 좀 길을 막아보자라고 했는데 통일대교에서 역주행을 해서 돌아가는 이런 장면이 연출이 되면서 결국 한국당이 이제 뭔가 좀 막아보려고 했지만 번번이 좀 실패한 이런 장면이 연출이 됐었죠. 알겠습니다. 자, 급기야 자유한국당이 지금 김영철 방남과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급기야 오늘 이런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듣고 오시죠. 김영철을 천안함 핵심의 주범으로 법정에 세울 수 없다면 총기가 있고 똑똑하고 논리에 밝다. 예.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김일성이도 칭찬한 거 아니겠습니까? 남한 투쟁을 너무 잘하니까 저 사람을 내가 이름까지 지어주겠다 할 정도로 저렇게 인기 있는 사람이었는데 예. 근데 뭐 최근에 와서는 나이도 이제 73살이나 먹고 그러다니까 총기가 이전보다 못하다는 평가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제 김영철이 2박 3일 동안 방남을 했는데 숙소가 광장동에 있는 워커힐 호텔이었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그런데 이 워커힐 호텔과 관련해서도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그 묵었던 그 숙소의 그런 값 때문에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김영철이 묵은 그 관련 호텔 관계자에 따르면요. 네. 첫째 날은 이제 에스톤하우스라고 초호화 100원에서 지냈고, 네. 둘째 날은 17층 스위트룸, 그 최고층 스위트룸에서 지냈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요. 네. 근데 이제 어떤 숙소인지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 이렇게 되는군요. 예, 에스톤하우스 첫날 보냈다는 그 에스톤하우스는 하루 지내는데 1,800만 원이 드는데 경력 15년에서 20년 이상 되는
상당히 베테랑 그런 집사가 따라 붙어서 특별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지난 17층 스위트룸은 뭐 110만 원, 그리고 많게는 700만 원인데 아무래도 700만 원짜리에서 지낸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네. 역시 관련 그 전담 집사가 좀 붙어서 같이 특별 관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상당히 초호화 숙소이기 때문에 이런 과잉 대접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정확한 제가 액수는 말씀드릴 수 없으나 김영철 박람 워커힐 호텔이 2박 3일 동안 아마 숙박비로만 수억 원 정도가 지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17층에 방 하나만 빌리는 게 아니라 전층을 다 빌리고 이제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근데 지금 이 숙소 얘기 나왔으니까 이 워커힐 호텔의 17층 있잖아요. 좀 전에 그 강병규 기자가 설명한 거기가 과거에 유명 인사가 한번 왔다 간 적이 있다는데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네, 1999년에 그 유명 팝 가수죠. 마이클 잭슨이 내한 공연을 그래요? 위해서 방한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예. 묵었던 숙소가 바로 김영철 오. 일행이 사용했다는 워커힐 17층입니다. 그 당시에도요, 사실 좀 엄청난 경호 인력이 이제 붙어서 마이클 잭슨을 경호를 했었는데 네. 전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다고 해요. 17층으로만 가는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이걸 타고 곧바로 스위트룸으로 향했다고 하고요. 네. 경호 인력 또한 70명 정도가 이제 다 같이 이동을 하는 그런 장관이 연출이 됐는데 뭐 거의 마이클 잭슨급 경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 김영철 지금 이 숙박 문제 이제 워커힐 호텔과 관련해서 SK 최태원 회장이 좀 도마에 오른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워커힐 호텔을 관리하고 소유한 게 바로 SK 그룹이기 때문에. 워커힐 호텔이 SK 그룹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최태원 SK 회장이 뭐 옛날 그 정권 아랍에미리트 특사 파견했을 때 임종석 비서실장과 뭐 따로 만났다, 모처에서 만났다는 얘기도 나왔고 그만큼 이런 현 정권과 너무 협조적인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한국당의 비판인 겁니다. 예.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문재인 정권 일이라면 사족을 못 쓰고 협조한다더라. 어허. 그런데 이제 김영철 호텔 비용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밝혀야 한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그런 협조를 얻기 위해서 최태원 회장이 지나치게 지금 베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한 건데요. 예. 그래서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당 이 한국당 의원들이 관련 자료를 좀 제출하라고 관련 부처에게 요청을 했지만 아직까지 자료를 주고 있지 않다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돌이켜보면 시청자 여러분, 김영남 왔었죠. 김영남하고 같이 온 인물,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김영철까지. 뭐 사실 이제 김트리오다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요. 김영남, 김여정, 김영철. 이렇게 이 세 명을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의 시차를 두고 보낸 거잖아요. 북한 김정은이. 그 깊은 뜻이 있다면서요, 부원장님? 곧 말씀에 대답을 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거는 예. 이제 호화 대접 논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저는 잘 먹이고 잘 보여주고 하는 데는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을 변화시키고 비핵화를 하는데 그만한 돈을 못 쓰겠습니까? 다만 와 있는 2박 3일 동안에 우리나라의 외교안보수장, 그러니까 뭐 안보실장, 통일부장관, 국정원장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서 만난 거는 분명히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2박 동안에 앉아있으면서 우리나라의 외교안보수장들 다 만난 거 아닙니까? 네, 네. 외국의 특사 같은 거를 가보신 적이 없으시죠? 나가면요, 예. 이틀 동안에 저렇게 많은 고위급 간부들을 만나기가 힘듭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거기에 문제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 거기에서 만약에 내용이 잘 제대로 진행돼서 비핵화 소리가 나왔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 삼지 않고 그것도 잘 넘어갈 수 있는데, 만약 그런 얘기가 없다면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본질적인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예. 올해 이제 김여정이 왔고, 예. 김영남이 왔고, 김영철이 왔는데, 저는 뭐 제가 알고 듣고 하는 소식으로 인하면 예. 북한에서 지금 군대에서도 배급을 제대로 못 주고 국가보위성에서도 월급을 제대로 못 주고 예. 쌀도 배급도 못 줘서 탈북자들한테 지금 이용을 해서 쌀을 보내라고 해서 탈북자들이 북한전 보위성에 쌀을 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 돈이 제대로 돌고 있질 않다. 그러니까 북한이 처하고 있는 상황이 녹록치 않으니까 네.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 여동생까지 보내고 국가수반 보내고 대남 총책을 보내고 이런 것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그만큼 이제 돈줄이 마르다 보니까 다급해졌다. 네. 약간 그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김영철 2박 3일 동안 방남했을 때요. 지금 알려지기로는 천안함 이 세 글자가 안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김영철은 누구죠? 천안함 폭침의 지금 주범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근데 천안함 얘기가 안 나왔다. 이 부분도 좀 생각해 볼 대목인데 이런 와중에
천안함 음모론이 또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은지 기자가 이 천안함 음모론, 그 실체가 뭔지 좀 큰 화면을 통해서 설명해